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반도체 업계에는 지난 10월 1일 날 오픈 AI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월 90만 장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LOI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LOI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구속력이 없는 LOI로 가지고 천문학적인 투자로 이어질까? 대통령실에서도 말하기를 이 월 90만 장의 고성능 D램 메모리를 이제 공급을 하려면 반도체 공장 한 2개 정도 지어야 되지 않을 거냐. 이재명 대통령도 금산분리법을 좀 완화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속력 없는 LOI를 가지고 천문학적인 투자로 이어질까? 하여튼 평택캠퍼스하고 삼성 SK하이닉스하고 과연 반도체 공장을 더 추가로 건설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년 월 90만 장 공급 LOI 넘어서 본 계약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도 글을 하나 써놨거든요. 29년이라는 게 아직까지 4, 5년 남은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 캠퍼스의 P5가 내년 26년 1월에 시작한다면 29년도에는 페이지 1부터 페이지 6 클린룸 6개를 다 완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월 90만 장이라는 이 엄청난 양의 그 고성능 D램을 공급을 하려면 EUV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픈 AI가 지금 자금에 대해서 약간의 그 회의가 많은데 LOI를 넘어서 본계약까지 할 수 있을까? 굉장한 분수령이 될 것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29년까지 본격화될 동안의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LOI가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정확한 그런 것들은 알려지진 않지만 일단은 언론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5천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700조의 자금이 필요한데 한 번에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오픈 AI에 지금 작년에도 적자였었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런 자금을 만약 소프트뱅크가 끌어올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동시에 이번 계약은 AI 슈퍼사이클 선점 경쟁의 신호탄입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에 들어가 있습니다. 7년 만의 일이죠. 하여튼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주제하고 다 맞물려 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4의 페이지 2가 마감 공사를 재개한다는 소식을 먼저 알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페이지 4가 지금 마감 공사를 들어가 있거든요. 그 내용도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페이지 2가 작년 3월에 이게 셧다운이 됐거든요. 파운드리 라인입니다.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페이지 2를 지금 마감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운드리 라인은 여기에 뒤에가 여기가 P3인데 P3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가지고 여기에서 생산하던 것들이 여기 와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생산하는 것들이 여기 가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P3의 페이지 3가 파운드리 라인입니다. 거기도 EUV가 거의 20대 가까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갑자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4년 3월 말 평택캠퍼스 P4 페이지 2 파운드리 라인을 마감 공사를 진행하다가 셧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동안 언론에서는 올해 봄쯤이죠. 페이지 2를 파운드리 라인을 없애고 메모리 라인으로 바꿀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듣기로는 페이지 2를 파운드리 메모리 라인으로 하이브리드 팹, 그러니까 P4의 페이지 1이 하이브리드 팹입니다. 거기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페이지 2를 파운드리 플러스 메모리 라인으로 바꾸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와서 일부 파이프렉을 철거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지만
한동안 또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받은 소식에 의하면 중단되었던 피포 페이지 2도 곧 재개할 듯 합니다. 25년 12월에서 26년 1월 예상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저녁에 제가 또 톡을 받았는데 12월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정보도 나옵니다. 하여튼 이런 반가운 소식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12월이나 1월이나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반도체 공장 내부도입니다. 내부도인데 지금 페이지 4, P4에서는 P4에서 밑에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제 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P4 페이지 4는 P4 이제 마감 공사 현장입니다. P4 서포트동이라 그러는데 이제 현장에서는 섭이라 그럽니다. 현 수장 업체들은 연장으로 벽체 마감 중이고 수장이라는 뭐 칸막이 뭐 이렇게 하는 업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 캠퍼스에 지금 연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을 하고 있답니다. 설비 업체들은 마무리 작업에 연장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거든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 것처럼 P4 페이지 4는 추석 연휴가 지나면 기술인들이 서서히 들어옵니다. 한꺼번에 많이 안 들어옵니다. 설계가 끝나는 12월 말쯤 시작해서 12월에 대규모 인력이 들어옵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제가 확실히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P5는 삼성 E&A, 삼성물산이죠. 여기에서 26년 1월 초부터 복합통 칼럼을 올립니다. 칼럼은 기둥입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이제 펩동 칼럼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에 오픈 AI고 월 90만 장 고성능 메모리 LOI 영향으로 일정이 혹시 또 당겨질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전자공시를 어떤 10월하고 12월에는 열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반도체 공장의 구조도인데 이제 서포트 동이 어디냐면 여기 봅니다. 여기를 영어로 써놨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우스 서포트, 노스 서포트. 그래서 이게 반도체 공장을 반도체를 생산하는 구간 클린룸은 사실은 여기입니다.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서포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뒤쪽으로 여기에 복합동이 이렇게 있는 거죠. 복합동에는 가스 공급 GCS라든가 유틸리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쫙 다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 공장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마감 공사를 많이 하고 서포트 동이라고 하는 여기 서포트입니다. 이게 서포트고 여기 보면 뭐 여기 보면은 뭐 FSF라든가 CSF라든가 이런 거 다 공조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4층이죠. 여기 4층은 전기실입니다. 여기 4층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보면 밑에는 약간 짙은 회색, 위에는 옅은 식으로 되어 그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것이 여기 이제 4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조기실도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 4가 지금 열심히 마감 공사가 들어가 있죠. 이제 설계도 없이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오늘 또 말씀드린 건 요게 페이지 2입니다. 페이지 2는 파운드리 라인인데 요거는 요게 파운드리로 갈지 아니면 파운드리 플러스 메모리로 갈지 아니면 전체를 갈아엎어 가지고 메모리로 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 페이지 1은 P4H라 그래서 하이브리드 팹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것도 이렇게 짧게 보이지만 거의 한 300m 되는 길이거든요. 여기에 낸드 플래시하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절반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페이지 3는 지난 5월 달에 공사가 끝나서 6월 달에 삼성전자가 검측을 하고 6월 10일부터 장비가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조만간 가동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러면 페이지 3 하나만 해도 여기에 생산되는 반도체 숫자가 굉장히 많죠. 가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수율이 올라오고 램프업이 되려면 내년 아마 한 상반기 정도 되면 이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구속력 없는 LOI 천문학적인 투자로 이어질까? 오픈 AI 참 제가 챗GPT를 이용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29년부터 월 90만 개 메모리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월 생산량의 약 75%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95년부터 이 오픈 AI 90만 개의 메모리를 공급을 하려면 SK나 삼성이나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Y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LY는 오픈 AI가 체결한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LY입니다. 그런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우리가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LY 중에서도 성격에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9년에 지금 월 90만 개를 공급을 할 예정인데 지금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LY를 썼다? 이거는 조금 비약적인 거죠. 그래서 LY는 일종의 의향 확인서입니다. 실제 본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언제든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무산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확정 매출이 아닌 잠재 수요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한다?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 평택 캠퍼스 P4라든가 P5, 그 다음에 용인의 SK 하이닉스의 Y1 팹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될 것인데 그 워낙에 큰 팹이라서 평택 캠퍼스의 P5도 클린룸이 6개, 그 다음에 용인의 Y1 팹도 클린룸이 6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설한 어떤 팹보다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를 오픈 AI에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픈 AI에 29년을 맞춘다 그러면 뭐 삼성으로 따진다 뭐 P6 아니면은 용인으로 따진다 그러면 용인 원삼의 Y 뭐 한 3나 뭐 Y4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픈 AI가 요구한 월 90만 장 규모는 현재 전 세계 생산 능력의 2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이 숫자예요. 뭐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생산하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걸 맞출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조감도를 하나 띄워놨는데 여기는 용인 이동남사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입니다. 여기도 팹이 6개가 들어오는데 3층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알려졌지만 삼성 내부에서는 절반 정도는 시스템, 절반 정도는 메모리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토지 보상도 뭐 9월이었다가 10월이었다가 지금 12월 이후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AI가 요구하는 월 90만 개의 고성능 D램을 메모리 반도체를 하려면 2개 이상의 신규 메가팹 용인이라든가 평택 여기에다가 필요한 거죠. 최소 20, 30조 여기에는 뭐 이렇게 분석은 이렇게 나오지만 평택 캠퍼스 P3가 50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때하고 기간도 많이 지났고 건설 공사비 많이 올랐고 장비값 올랐기 때문에 팹 하나당 적어도 50조 이상이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면 SK가 하나 짓고 삼성이 하나 짓는다 해도 100조 원 이상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단일 기업이 100조를 이걸 조달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금산 분리 완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용인 Y1 팹, Y1, 2, 3, 4 팹이죠. 지금 여기 절반이 지금 열심히 지금 철회를 하면서 하고 있죠. 순차적으로 지어져 가겠죠. 이 중에 어떤 것 하나를 오픈 AI에 배려를 할 수가 있겠죠. 삼성도 마찬가지죠. 평택 캠퍼의 P6를 오픈 AI 용으로 갈지 아니면 이동 남사의 시스템 반도체 팹 6개 중에서 하나를 가져갈지 뭐 그때쯤 어느 정도쯤 되면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금산 분리 완화 카드를 꺼냈어요. 그래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금산분리 완화만 한다 그러면 투자할 금융권들이 많다는 소식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민간 자본만으로는 버거운 초대형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나선 거예요. 이번에는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LOA 단계에서 이렇게 선제적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적 산업적 베팅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전에는 뭐 산업 아닙니다. 지금은 국가 대항전입니다. 지금 죽기 살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지 않으면은 21세기, 22세기에서는 도태되고 말 거거든요. 근데 리스크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24년에 7조 적자예요. 29년까지 116조 원을 이상을 지출을 해야 돼요. 근데 29년이잖아요.
29년에 월 90만 개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향후 지속적인 자금 조달 능력에 의문이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오픈 AI가 삼성, SK 하이닉스 직접 거래를 추진하는 것은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탈피하려고 하는 전략이죠. 탈 엔비디아, 반 엔비디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브로드컴하고 에이직 맞춤형 반도체를 이제 계약을 해서 하는데 오픈 AI가 그거를 쓰고 싶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은 엔비디아, TSMC, 폭스콘과의 협업 결과에 따라서 메모리 수요 구조가 바뀔 수가 있어요. 오픈 AI의 샘 엘트먼이 우리나라에 10월 1일 날 오기 전에 대만에서 TSMC하고 폭스콘을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TSMC하고 폭스콘은 후방 업체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은 전방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 타이밍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공급은 29년 이후로 최소 4, 5년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동안에 오픈 AI든 어떤 데든 엔비디아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AI 패러다임이 4, 5년 사이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또 이제 한국 기업들이 삼성, SK 하이닉스가 그 중심에 있다는 거죠.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는 거죠. 오픈 AI뿐 아니라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른 빅테크들도 고성능 메모리 경쟁에 뛰어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공지능 AI는 고성능 D램 없이는 못한다는 거예요. 제 글을 쓰고 있어요. 지금 이번 투자가 오픈 AI에 국한되지 않고 AI 슈퍼사이클 전체를 겨냥한 포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픈 AI가 선제치고 나온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LOI 단계에서부터 천문학적인 투자를 검토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일본이나 미국처럼 현금으로 삼성을 SK를 지원할 수 없으니까 금산분리 이런 완화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픈 AI 한 곳의 수요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될 AI 슈퍼사이클을 선점하기 위한 산업적, 정부적, 정책적인 베팅인 거죠. 그래서 리스크는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재무의 불확실성, 그리고 기회는 있습니다. 한국 메모리 기업이 탈 엔비디아를 꿈꾸는 오픈 AI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업체들의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금산 분리 완화 검토를 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이제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픈 AI 단독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 전체를 겨냥해보면 전략적으로 선제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 달팽이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오픈 AI하고 매전 LOI 성격을 좀 분석을 할 겁니다. 벌써 방송이 되었고요.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전하면서 이 오픈 AI하고 삼성, SK 하이닉스하고의 LOI가 왜 중요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젊은 세대들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 뭐냐면 반도체 산업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우리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크게 희망은 없지만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달팽이는 추석 연휴에도 하루에 1개 이상씩 영상을 통해서 반도체 소식을 분석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